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이 갑작스럽게 증인으로 출석한 정유라 씨의 돌발 행동을 두고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이 돌발 출석, 당장 특검과 변호인단 사이에서 증언 회유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다고요, 유희종 기자? 네, 왜냐하면 정유라 씨가 변호인단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출석을 했기 때문인데요. 저 화면은 어떤 화면입니까? 지금 새벽 2시에 집을 나서는 정유라 씨의 모습,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쪽 나가는 모습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고요. 차를 타고 이제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정유라 씨가 이제 자신의 변호인단과 합의를 보지도 않고 출석을 했기 때문에 그 전날 변호인단이 불출석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아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호인단 측은 특검이 어떤 모종의 그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2시에 정유라 씨가 집에서 나와서 특검 관계자의 차량에 옮겨 타는 그 CCTV를 지금 확보해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저 장면이요, 정유라 씨 집 앞에 있는 CCTV고 정유라 씨가 뛰어나오죠. 그리고 인사를 하는데 아까 먼저 나와 있던 분이 특검 관계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타는 저 차가 특검 관계자가 기다리고 있던 그 차량에 새벽 2시에 정유라 씨가 뛰어나가서 탔다. 변호인단이 봤을 때는 어이가 없어 할 얘기겠죠. 당황스럽긴 하지만 변호인단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강압적으로 끌려가는 모습으로는 볼 수 없는데 보통 그렇죠.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이 저렇게 새벽 시간에 특검이 지원한 차량을 타고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하는 저런 장면으로 증인 출석하는 게 매우 이례적이죠. 그만큼 인사도 하잖아요. 근데. 예, 사안이 좀 중대하기도 하고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아마 저 영상을 보고 변호인 그리고 뭐 최순실 씨는 못 봤겠지만 저런 것들 전달받은 최순실 씨도 굉장히 당혹스러울 겁니다. 네. 자, 증인 회유를 하지 않느냐? 변호인단에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특검 측에서는 아니다. 불법적이거나 강요, 회유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정유라 씨의 행동으로 봐서는요. 네, 정유라 씨가 만약에 특검에서 이렇게 회유를 하거나 뭐 억압적인 강요를 했다거나 그러면 나오는 데까지는 본인이 그 의사대로 왔었겠지만 증언을 할 때 자유롭게 증언을 했다면 사실은 특검에서 뭔가 강압적인 수단보다는 특검에서 얘기하는 합리적인 설득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본인 갈등을 통해서 그래도 얘기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한 게 더 신뢰도가 높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저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유라 증언이 우리에게 불리한데 그 증언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 절차가 비정상적이었다라는 것을 조금 노출을 하면서 변론을 하는 전략 그걸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정유라 씨가요. 이 증인으로 돌발 출석한 이후에는 아예 본인의 변호인단이랑 연락까지 끊었답니다. 그래서 정유라 씨 변호인단의 이야기를 잠깐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신뢰관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뢰인 본인이 나는 내 변호인 신뢰를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우리가 그냥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고 또 그렇지 않고 우리도 또한 또 이제 당사자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겠다고 의사로 확인하고 난 뒤에 도저히 변론을 못할 상황이 모두 사견해도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정해진 게 없어요. 만나지를 못해요. 집에도 못 가도 안 열어주나요? 글쎄요, 변호사가 그 집에 찾아가고 하는 게 그게 모양이 그렇고 그러니까 찾아가지를 않고 이제 전화로만 컨택을 하는데 뭐 안 받아야지. 연락이 잘 안 되고 그랬습니다. 본인의 변호인단과는 연락이 안 되는 정유라 씨, 특검하고는 또 연결이 된답니다. 특검하고는 연락이 아주 잘 되고요. 자, 특검에서는 지금 3차 영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특검하고의 관계를 좀 개선해서 좀 뭔가 좀 잘해보려고 뭐 이런 분위기인 건가요? 바로 그게 문제죠. 네. 만일 정유라 씨가 자기의 형사 책임은 전혀 문제가 없고, 네. 입건도 안 돼 있고, 오로지 증인이라면 특검하고 저렇게 만나서 하는 거, 물론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지만 뭐 그럴 수 있다 하는데 지금 정유라 씨는 그 검찰에서 지금 입건이 돼 있고 앞으로 조사를 계속 받을 입장이죠. 네. 이런 상태에서 어떤 검찰이나 특검에서 정유라 씨가 아무리 증인으로 나온다 하지만은 이렇게 한쪽에서 태우고 가고 그다음 뭐 6시간 이상 같이 있었다. 이거는 큰 문제죠. 네. 이거는 뭐 증언에 그걸 증거로 쓸 수 없는 건 아니지만은 네. 증언의 신빙성에 상당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네. 변호인 측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거는 심지어 미국에서는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특검이 과연 회유 압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특검은 또 국가기관인데 일종의 네. 거기서 이렇게 안 했다고 믿고 싶고요.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건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 증인이 이미 오염이 됐다. 우리는 오염이 됐다 그러거든. 미국에서는. 네. 핸들링 됐다 그러죠. 네. 이런 경우에는 미국 배심 재판에서는 아예 증언을 못하게 아하. 증언 자격을 배제해 버립니다. 네. 바로 이런 의심이 있으면 깨끗한 증거만 써야 한다는. 그러면 우리 법에서는 그건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 재판부에서 네.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변호인들로서도 있죠. 네. 이거는 변호인과 의뢰인은 신뢰관계로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신뢰관계 깨지면은 깨진 거잖아요, 이제. 이거는 변론을 못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까 그 오태희 변호사든가요 나왔는데 네. 이게 상당히 변호인과 의뢰인 간의 신뢰가 지금 완전히 파괴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심각한 사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런 상태에서 빨리 새로 변호인단을 그럼 구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변호인단 구하기도 지금 쉽지가 않다면서요.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다면서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사건의 양이 너무 방대해서 이거를 중간에 개입해서 누군가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점이 있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지금 국민적으로 다 공표가 된 겁니다. 정유라가 럭비공처럼 변호인한테 제대로 뭔가 협조하지 그렇죠. 않는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용기 있게 내가 널 변호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그리고 정유라 씨는 재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호사 선임비는 최순실 통해서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최순실은 정유라한테 감정이 좋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변호사가 새로 선임되기는 참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정유라 입장에서는 변호인한테 상세하게 그 상의를 못한 거는 100% 내 변호인이라는 확신이 조금 덜 들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결국은 새로운 변호사가 추가되든가 아니면 사임하고 완전히 새로운 변호사가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정유라 씨가 이번에 증인으로 나와서 쏟아낸 말들 때문에 지금 최순실 씨가 거의 속된 표현으로 뒷목 잡고 쓰러질 수준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굉장히 최순실 씨가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요. 이유정 기자. 예. 일단 모녀지간에 뭐 인연을 끊겠다는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천하의 최순실이 마음대로 못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유일하게 딸인 정유라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네, 뭐 다른 가족에서도 많이 저런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모녀지간에서 딸을 컨트롤하는 게 또 자신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최순실 씨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유라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참으로 힘들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재판들이 남아있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서로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이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너무나도 몰리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특검팀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유라 씨가 지금 가장 걱정하고 신경을 쓰는 게 본인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유라의 돌발 행동, 돌발 출석 이런 것들이 본인의 아들의 어떤 안위와 관련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번에 아까 최순실 씨가 뒷목을 잡고 쓰러질 지경이라고 그랬는데 네. 천하의 최순실 씨가 어떻게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왜요? 왜냐하면 최순실 씨하고 정유라가 있죠. 네. 정유라 씨가 사실은 정유라의 어떤 대학 진학 문제, 승마 문제, 그다음 네. 그 일찍 임신했지 않습니까? 이런 네. 문제로 최순실 씨는 딸을 위하는 마음에서 많이 구속하고 속박했겠지만은 네. 정유라 입장에서는 최순실 씨가 나를 갖다가 엄청나게 속박한다고 네. 어머니가 간섭한다고 나를 좀 자유롭게 안 키우고 그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많이 식은 상태가 아닌가. 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나올 리가 없다. 그리고 보통 아까 우리 이유정 기자도 말씀하셨지만은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정유라 씨는 있죠. 어머니에 대한 애정보다는 아들에 대한 애정이 훨씬 강하죠. 네. 이런 상태에서 만일 특검이 어떤 그 도움을 줬다면은 제3차 영장 청구를 우리가 안 해서 네. 구속되면 애기 못 돌보잖아요. 그렇죠. 그럼으로써 정유라 당신 아들을 돌보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만일 했다면은 네. 그런 게 나온다면 정유라 씨로서는 어머니를 버리고 아들을 택하겠죠. 네. 과연 이 모녀 간의 연을 끊을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만 이 과거에요. 최순실 씨가 손주를 엄청나게 좋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일찍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사실이 알려질까 봐 전전긍긍했던 과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가사 도우미의 당시 이야기 다시 한번 듣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유라 애기가 오면 그분은 못 와요.
여자분이라고 무슨 남자분은 그래도 오시더라고요. 정유라 애가 오면 주사 놔주신 분이 안 오신다는 거죠? 주사는 한 번도 안 누르고 그 다음에 그 여자분 기를 치료하는지 그분도 안 눌러요. 왜냐하면 이거 애기를 숨기고 있으니까 애기를 폭로하지 이제 유라를 다시 이제 출발하도록 만들고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숨기가 키우려고. 자, 모녀간에 연을 끊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 얘기를 잠깐 나누고 있는데 그래도요 최순실 씨는 이 정유라 씨 자기 딸을 많이 챙기는 살가운 모습도 있었다라고 가사 도우미가 증언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도 잠깐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평소에는 어떤 뭐 김밥 말고는 그냥 뭐 양식, 한식 그저 한식 밥에다 찌개에다 한국 상대 뭐든지 가득 차려야 돼. 10가지 먹이 차려. 그래 차려야 되지. 그래도 지금 먹을 게 없다고 해. 감자를 쪄리나 든지면 그렇게 막 쪄리주고 이러면 좋아하지. 난 감자를 볶든지 하고. 걔는 말 볶았는데 하나도 안 하는 거다 드시죠. 혼자는 어쩌 많이 드시네요. 이거 왜 이리 맛있지? 맛있어서 다 먹다고. 호박찌개 어제 끓여요. 미역국 자주 끓이고 이거 나오면 무조건 미역국 끓이고 그다음에 잡채하고 곰탕을 좋아하진 않는데요? 곰탕도 좋아하네요. 곰탕 나이는 별로 없어요. 그 갈비탕 있는데 자기 혼자 있을 때 하는 소리 안 해요. 유라가 오면 이제 하라고. 유라 오면 뭐 김밥 면 말고 유부초밥이고 그 다음에는 잡채를 막 그리 좋아하죠. 네. 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세 번의 재판에 내리 출석을 하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네 번째 오늘 법원에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화면인가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오늘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네. 일단 화면을 보면요. 휠체어를 타지 않고 걸어서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휠체어를 뭐 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변호인단에서 나왔기는 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걸음걸이도 괜찮은데요? 쩔뚝거리거나 그러지 않는데요? 발가락을 다쳤다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크게 쩔뚝거리지 않고 그 호송차에 내려서 잘 걷다가 한 번 정도 멈칫하고 그다음부터는 조심조심 걸어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검은색 구두 그리고 굽 낮은 그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자, 이 화면이 지금 신발이 바뀐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신발이 발을 좀 더 아프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샌들처럼 이렇게 좀 뚫려 있군요. 그래서 압박을 한다든가 다친 그 문지방에 찧어서 다쳤다고 하는 그 새끼발가락 이 발가락에 대한 좀 부담을 덜하기 위해서 자, 옛날에는 이런 구두였습니다. 구두를 신고 법원에 출두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뻥 뚫려서 아무래도 발가락이 이러면 편하겠죠. 그래서 아마 다친 발 때문에 저 신발을 신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그 옛날 구두는 좀 앞이 막혀 있었으니까요. 네. 그 걸음걸이 할 때 좀 앞에서 그 상처 부위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뚫리고 좀 폭도 넓고 볼도 넓고 그런 그 신발을 신고 좀 편안하게 걸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법원에 출석하는 저 모습을 보면 지금까지 이번 주 내내 논란이 됐던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는 일축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휠체어에 앉았다, 뭐 앰뷸런스가 대기 중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건강 이상설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저 화면을 보면 일단은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렇죠? 심각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실제로 구치소 측에서 진료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특이 소견이 없다,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의료 진료 보고가 올라왔기 때문에 심각하지 않고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 정도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